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신행 교수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그 하이브 미니즘 분쟁 사건과 관련해서 이 관련된 뉴스 영상에 유튜브죠. 유튜브 뉴스 영상에 이제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는지, 그 중에서 이제 악플에 주목을 해서 어떤 조건일 때 악플이 조금 더 많이 달리고 또 많이 확산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목한 기간은 4월 이제 22일에 그 뉴스가 공개가 됐을 때부터 이제 5월 7일까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가장 사회적인 논쟁이 뜨거웠고 어떤 이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유튜브에서 어떤 뉴스가 나타났고 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입장, 그 맥락 속에서 악플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상의 조건, 특성일 때 악플이 더 많이 달렸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악플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목을 했냐면 이 대중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편을 드는 쪽과 그다음에 하이브의 입장에 공감하는 쪽으로 좀 여론이 이렇게 양분된 양상을 보였는데 그 여론의 양분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악플이라는 걸로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 관점으로 해보고 그걸 통해서 한번 실증 데이터를 통해서 그 가설을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게 연구의 어떤 틀입니다. 먼저 악플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입니다. 제가 나름 이제 그 유형을 분류를 해봤는데 그 악플을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의 수준이 있겠죠. 욕설 등의 어떤 무례한 표현을 악플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차원으로는 이 악플이 그냥 사람들끼리 이 공론장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조금 반대의 의견을 격하게 이제 표현하는 차원으로 악플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이 발화의 맥락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을 작성을 하게 될 때 그 댓글에 참여하지 않는 뭔가 타자화된 집단을 공격하는 차원에서 이제 악플을 이제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서로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끼리 언쟁이 이제 깊어지면서 좀 그러면서 이제 반대의 의견을 표현하면 공격적인 차원으로 악플을 작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 차원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이제 그 대상이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아까 사회적인 어떤 해악성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악플이 뭔가 이 소수자 집단을 혐오하거나 공격하는 이제 특성을 갖췄을 때 그 사회적인 해악성이 좀 더 심각하다. 또는 그 우리 사회에 어떤 이미 내재하는 사회적인 갈등이 있겠죠. 집단 간의 어떤 대결 국면이 있는데 그것이 표현적인, 그러니까 악플이라는 걸로 이제 발현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갈등이 악플로서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지역 갈등이 악플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젠더 갈등이 있겠죠. 남녀의 어떤 대결, 갈등 양상이 이제 악플로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염 이론이 굉장히 설명력이 강한 어떤 악플 발생에 있어서의 설명력이 강한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감정이 전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플을 달면 나도 악플을 달게 되고 또 사람들끼리 악플을 주고받았을 때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도 악플을 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전염이 잘 일어나는가? 어떤 집단에서도 이 전염이 잘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전염이라는 게 어떤 집단일 때 더 잘 일어나는가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정체성 이론을 좀 주목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구별이 좀 더 명확하게 일어나는 상황일 때 이 정체성의 대결이라는 게 악플로서 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그 사회 정체성이 더 발현이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익명성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개성이라든지 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집단의 어떤 규범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개성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개성이 모두 사라지는 익명성의 공간일 경우에 어떤 나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집단 규범에 더 순응하게 된다, 동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이런 집단 정체성이 더 강화되고요. 그리고 집단 규범을 따르게 되게 되는데, 그 집단 규범이 만약에 타자화된 집단에 대한 적의가 그리고 공격적인 어떤 행태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집단이라면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그걸 모방하게 되면서 악플을 이제 달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는 이걸 이제 집합행동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악플을 보다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같은 표현에 어떤 댓글을 반복적으로 다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뭔가 이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더 쉽게 노출시키기 위한 굉장히 전략화된 행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하나의 집합행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행동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정체성을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뭔가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에 느낄 수 있는 이런 효능감을 느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어떤 공유하는 분노의 정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불공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이 불공정에 대한 어떤 분노라는 의식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이 사회 정체성을 집합 행동으로 표출을 하게 된다.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서 확인이 되는 그런 조건을 유튜브라는 또는 SNS 플랫폼이 굉장히 잘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요. 추천 알고리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것, 컨텐츠 기반이죠. 또 다른 기제는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사용자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 작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이미 내가 갖고 있던 성향을 조금 더 극화시키는,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집단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악플 분류 작업을 시켜봤더니 한 92% 정도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플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이 되는가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댓글이 어떠한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써서 댓글을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주목한 거는 이제 사용자 집단과 프레임을 이제 분류하는 건데요. 특정 사용자 집단이 많이 몰려있는 영상에 악플이 많이 달려있는다. 그리고 특정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영상에서 악플이 많이 달린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변수를 측정해내는 방법이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사용자 집단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영상들을 소비하는가, 그 소비한 영상들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은 댓글 공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상일 경우에 그 프레임이 되게 유사한 경우에 그 영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집단 편중 지표를 나름 만들어 봐서 이렇게 특정 사용자 집단이 하나의 영상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 프레임이 하나의 영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경우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집단을 비슷한 영상들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끼리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지를 좀 봤더니 모든 시기별로 사회적 선택 가설이죠. 이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유튜브 영상들을 소비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점차 그런 집단성이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유튜브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집단의 그런 특정 집단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채널들이 어디인가, 그리고 가장 그것이 낮은 채널들이 어디인가를 좀 봤더니 유튜브가 당연히 유튜브 채널이 이런 집단성이 가장 강력한 어떤 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레임은
이제 비슷한 프레임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채널들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각의 그런 영상들이 채널들이 특정 프레임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크게 네 가지의 어떤 프레임으로 강조되는 주제들을 봤더니 구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중립적인 입장이 있었고요. 하이브와 어도와 대결의 프레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시혁의 욕심이다 이건 라는 식의 프레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미니진의 욕심이다라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영상에 어떤 특성의 영상일 때 막 악플이 많이 달렸는지를 봤더니 이제 그 악플이 발생되는 맥락을 좀 보고자 이제 악플의 대댓글 빈도를 예측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화 차원에서 댓글 작성자들끼리 서로 악플을 주고받는 그런 빈도를 예측을 할 땐 집단이 편중이 됐을 때 어떤 특정 선호를 강하게 공유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을 때 당연히 그 악플의 대댓글이 늘어났고요. 반대로 이제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을 할 때는 그 댓글 빈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서로 어떤 특정 프레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할 때 하나의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프레임들이 서로 경쟁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 차원에서 악플을 단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악플 좋아요 빈도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악플을 더 많이 달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정한 모델인데요. 당연히 이제 어떤 특정한 성향을 공유한 집단이 많이 몰려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집단 의식을 발현하는 차원으로 악플을 좋아요로 많이 누른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빈도 예측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인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특정 사용자 집단이 많이 몰려있는 영상에서 악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영상에 악플이 이제 많이 달렸다라는 어떤 가설이 확인이 되는 결과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사회 정체성의 사용자 집단이 몰려 있을 때 그리고 인기 댓글이 특정 프레임만을 강조하는 영상일 때 이제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악플에 대한 어떤 동조 효과를 많이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흥미로운 거는 악플의 대댓글이 적어질수록 악플의 빈도는 늘어난다는 건데 이 말은 곧 하나의 정체성이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플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악플을 주고받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집단으로서의 의식이 형성되기가 좀 어렵고 그것이 집합행동으로서의 악플 빈도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기업의 위기관리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집단 편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사 관련 콘텐츠에 어떤 특정 사회 집단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에 이 악플이 많이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이 어떤 영상들을 주로 소비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가지고 어떤 집단을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너무 많이 어떤 특정 집단이 너무 과도하게 몰리는 경우를 좀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레임 관리인데요. 하나의 목소리가 너무 과도하게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에 오히려 이게 폐쇄적인 집단성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집합행동으로서의 악플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이 좀 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오히려 악플을 낮추는 데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